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교배할 때 얼굴 들어보니. 강원도 강릉의 최수재 집안은 문벌이 좋고 대대로 생원, 진사를 뽑는 소과 급제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수재 역시 글 잘 짓고 필법 또한 뛰어났으나 어릴 때 부모를 여의는 바람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 궁색해졌습니다. 나이 30이 다 되었는데도 장가가지 못한 채 절의 몸을 의탁하며 그럭저럭 나날을 보내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공부하러 온 선비들이 최수재의 실력을 높이 평가해 접장으로 청거했습니다. 접장은 글방 유생들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이며 덕분에 최수재의 의식주는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혼인지라 하루는 동학들이 모여 그 문제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남촌 정풍원의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하더군. 한 사람이 전애들은 소문을 말하자 다른 동학이 그 규수가 행실까지 얌전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최수재에게 잘 어울릴 것이라고 호응했습니다. 정풍원은 비록 부자이지만 문벌이 최수재에게 미치지 못하니 틀림없이 허락할게야. 동학 모두가 그 말에 동감하며 기회를 봐서 어떻게든 최수재를 정시 딸방에 밀어넣자고 모의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내 동치만 후 구원하면 혼인이 성사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빨리 실행에 옮기도록 하세. 동학들은 정풍헌의 딸이 어디서 지내는지 탐지했고 최수재에게 그 소재를 알려주며 어서 담장을 넘어가라고 채근했습니다. 식물 뿌리를 캐냄을 뜻하는 채근은 이에 연유해 근원을 캐듯 어떻게 행동하기를 독촉함을 이르기도 합니다. 혼자 앉아 얌전히 바느질하던 교수는 아닌 밤중에 불쑥방으로 뛰어든 사내를 보고 놀랐으나 잦아진 소리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대관절 누구시기에 감히 남의 집 규방에 숨어 들어오셨나요? 최수재는 교수에게 손을 내저으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잠깐 들어주시오. 그러면서 최수재는 자신은 최씨 가문 자손인데 조실 부모한 탓에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여태껏 장가도 들지 못하다가 친구들 성화에 이렇게 일륜을 저버리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낸 계책에 따라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최수재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수는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웬일로 옷자락을 찢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서 돌아가세요. 하지만 최수재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청했습니다. 일은 다 떴지 못하나 너그러이 하룻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에 규슈는 정색하고 최수재에게 선비라면서 어찌 예를 모르고 감히 동침을 요구하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규수는 자신이 소리치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어서 옷자락을 드렸으니 그깟 닭은 묻지 말고 어서 빨리 물러가시지요. 규수가 무례를 지적하며 거듭 퇴실을 요청하자 최수재는 부끄러운 나머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물러나왔습니다. 이튿날 최수재가 동학들에게 간밤 일을 전했더니 모두 손뼉을 치면서 어쩐지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동학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날 정풍원을 초청해서 최수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 최수재 가문은 익히 들어 잘 아시겠지만 어쩌다가 지금껏 장가를 못 들었소이다. 마침 그대가 사위를 구한다는 말을 들었기에 두 집안의 가연을 맺어주려 합니다. 느닷없이 뜻밖의 말을 들은 정풍원은 곤란한 낯빛을 띠며 거절하다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자세를 고쳐 말했습니다. 혼인은 일륜 지대사이니 당장 결정할 수 없구려. 내 돌아가 집사람과 상의해보리다. 집에 돌아온 정풍원이 마지못해 입을 열자 깜짝 놀란 아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문벌이 좋은들 거의 비렁뱅이 행색인데 그건 안 되지요.
아내는 애지중지 키운 딸을 내줄 수 없다면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때 같이 있던 딸이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밝혔습니다. 소녀가 이런 일에 나섬은 부당한 일이지만 여자의 운명이 남자에게 달려있으므로 한때의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며 정풍원이 말했습니다. 어디 내 생각을 말해보렴. 최수재의 집안은 명백히 사족이고 그의 재주 역시 뛰어납니다. 오직 가난하다는 사실만 자격에 부족할 뿐입니다. 정풍원 아내가 바로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자 딸은 중국 동안 양홍의 현처 맹광의 사례를 들면서 배우자로서의 선택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어진선비 최수재가 비난했기 망정이지 만약 부자였다면 자신들 집안에 구원했겠냐면서 현재 가난하지만 훗날 부귀하게 살지 어찌 알겠냐며 그의 품성과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부모에게 간청했습니다. 친한 것으로 부모만큼 없으며 중요하기론 혼인만큼도 없기에 감히 제 충정을 토로했습니다. 딸이 여러모로 파악한 최수재를 높이 평가해 이처럼 말하자 부모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한참 후에 정풍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정령코 일리 있구나. 기꺼이 따르마. 정풍원 부부는 혼인을 허락하고 곧바로 혼례 날짜를 잡아 최수재에게 통보했습니다. 최수재의 동학들은 중들과 함께 크게 좋아하면서 그가 장가드는데 필요한 돈과 쌀을 객출하며 혼수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최수재에게는 혼인을 주관할 가까운 친척이 없었기에 먼 친척 벌되는 조씨를 찾아가 사연을 말한 뒤 돈과 쌀을 건네주며 부탁했습니다. 조씨는 자신을 찾아줘 고맙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혼사를 주관하겠노라 답했습니다. 드디어 혼산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씨는 최수재를 막무가내로 집기 쪽 후당에 가두고 자기 아들을 신랑으로 꾸며 신부집으로 보냈습니다. 조씨는 오래전부터 정풍원의 딸이 조신하고 채색겸비한 규수라는 소문을 듣고 불같은 욕심에 미혹되어 이같이 모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후당 안에서 수건으로 입이 틀어막힌 최수재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마침내 혼례식에서 맞절할 때였습니다. 신부는 얼굴을 들어 신랑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 떳떳한 사내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이내 몸을 돌려 내실로 들어가 버렸고 영문 모르고 따라 들어온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신랑이 바뀌었다는 말에 경악한 부모가 어찌하면 좋겠냐고 묻자 신부가 말했습니다. 가짜 신랑을 당장 포박하세요. 정풍원 부부가 사람을 시켜 조씨 아들을 붙잡아 묶을 때 신부는 급히 오라버니 옷으로 갈아입고 서둘러 조씨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걷는 도중에 마을 어귀에서 몹시 슬프게 우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가락을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최수재의 유무였으며 조씨가 꿈이 눈물을 뒤늦게 알고 슬퍼했던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할머니와 함께 곧장 후당으로 가서 신랑 최수재를 빼냈습니다. 조씨가 나와 놀라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막아섰고 그 틈을 타서 신부는 신랑을 자기 집으로 먼저 보낸 뒤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든 마을 사람들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금수보다 못한 짓을 한 조씨를 놓치면 틀림없이 이웃 사람들이 화를 입을 테니 모름지기 잘 지켜주세요. 이에 마을 사람들이 조씨를 제어하자 신부는 곧장 관하로 달려가서 상황을 세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있단 말이냐. 사또는 조씨와 그 아들을 엄히 법률로 다스렸으며 신부는 마침내 최수재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파수록에 있는 설화를 각색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